네, 취업 합격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면접 클리닉. 오늘 면접 합격 비결들 다양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고 계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오리온 인사팀장 출신의 한국경력개발진흥원 김정기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회사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매가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쌍용 SIST CEO로 계시는 노경원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통계 자료에 구직 단념자가 50만 명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념자. 예, 구직 단념자, 포기자. 그래서 여기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오늘 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아주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네. 긍정 에너지를 늘 심어주시는 성공미학연구소 이지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기라는 단어는 종갓집에 필요하죠, 사실.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그렇게 셀 때. 네. 근데 참 우리나라는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사실 그 새해는 벌써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2월인데 또 설날 연휴 때문에 두 번 우리가 작심삼일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왔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취업 준비 상당히 어렵지만 또 이미 시작된 만큼 또다시 재정비해서 새로운 출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취업계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CDC 취업 컨설팅의 류정석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서류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독감에 또 최근에 황사까지 미세먼지까지 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차피 취업 준비라는 건 장기 레이스입니다. 체력부터 제대로 갖춰놓고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100% 면접 기출 문제 대비 전략입니다. 네.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비 방법까지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서류도 무척 중요하지만 면접도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네. 때문에 면접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인트로로 면접 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노 대표님께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여러 합격 통보를 받으면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좋다고 해서 면접을 잘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스펙이 좋든 싫든 여러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펙 준비를 위한 어떤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팁을 드리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사에 대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 책자도 있고 그다음 사보도 있고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 이런 스크랩을 하시면서 그 기업의 어떤 기업 문화라든가 경영 실적이라든가 하면은 없지만은 경쟁사 분석도 해보시고 그래서 또 이제 필요하다면은 본점이나 지점 그리고 어떤 가게 지점 같은 데 가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인재상과 그 회사에 맞춰서 나의 강점이 뭔지 또 약점이 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면접장에서 자기소개를 보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유유상종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있는데 그래서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을 꼭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면접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모의 면접을 하시게 되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면접을 잘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면접을 준비할 때 필요한 3가지 말씀해 주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100% 면접 기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단골 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골 질문이죠. 그렇죠. 예. 노 대표님께 한번 또 여쭤볼까요? 오늘 방송 분량 좀 몰아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법원에서도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네. 그 최후 진술이 형량에 많이 영향을 미쳤듯이 면접에서도 마지막 멘트가 합격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지금까지 면접 못 봤다면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잘 봤다면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질문에 간단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이 회사에 꼭 들어오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단답형 질문보다는 뻔하죠. 자기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어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마라톤 풀코스를 끝까지 완주한 것처럼 어떤 저희 끈기와 열정을 바탕으로
어떤 힘든 사항이라도 완주하는 제가 뭐 영업 직무했다면은 영업 마라토너가 되겠습니다. 구매라면은 구매 마라토너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평소에 이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어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골 질문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디에 지원을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런 질문을 또 받는다고 해요. 뭐 한두 군데 지원하지 않잖아요. 100여 개 기업에 지원을 했다. 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채용이 내정된 뒤에 그 포기하는 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뽑고 난 뒤에 이 친구가 과연 우리 회사에 계속해서 다닐 수 있을까, 이동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리고 정말 우리 회사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렇듯이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지원 많이 하잖아요. 뭐 몇십 군데씩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된 여러 군데 회사에 지원을 했고 현재 최종 면접을 대기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난 뒤에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리온이라고 가정을 해서 오리온에서 제가 오리온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오리온이 인간 존중, 사회봉사, 가치 창출이라는 그런 이념이 저하고 잘 맞고 그리고 오리온은 어느 회사보다도 HR 시스템, 특히 인재 육성 시스템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퇴직 관리 또는 뭐 임금 피크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남다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런 그 의지를 좀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독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다, 많이 가고 싶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솔직하게 많은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티를 팍팍 내는 거죠. 티를 팍팍 내는 거. 뭐 다른 회사 가서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티를 팍팍 내는. 합격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 단골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직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질문은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 대표님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같은 동종 업종 내에서 그 동일 직무,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직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업종이 다른데 직무는 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예 업종하고 직무가 전부 다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내부적으로의 조직이라든지 인간관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직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어떤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우리 회사에 왔어도 또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할 때 그렇게 폄하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요인을 갖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업종 내에서 그 같은 직무로 이직을 할 때에는 상당히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르노 삼성 자동차로 가면서 거기에서 영업관리를 지원하는데 똑같은 자동차 업계고 똑같은 영업관리인데 왜 오려고 하느냐 했을 때에는 그 회사에서 지금 이직하려는 이 회사의 어떤 특별한 비전이나 아니면은 현재 진행 중인 어떤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이 있고 또 제가 그런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직무를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 좀 제대로 기여하고자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종이 다르고 직무가 같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그 어떤 막연한 그 직무의 관심 때문에 업종이 상관없이 취직을 해봤지만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과거 경험을 통했을 때에는 동일한 직무라 하더라도 이 업종에서 제가 일을 했을 때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고 이제 정말 좀 대답하기가 또 곤란한 케이스입니다. 업종하고 직무가 모두 다 다를 때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서 영업관리하던 친구가 뭐 아모레퍼시픽에 가서 뭐 인사를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일단 본인이 취업이라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사실 본인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본인한테 잘 맞는 건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쉽게 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1년 정도 다니다 보니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정말 내가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많은 고민 끝에 이직을 결심하게 됐고 그렇게 제가 한번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회사에 왔을 때에는 더 이상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여기에 정말 제대로 한번 매진해서 여기에서 성과를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직을 결심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단골 질문도 살펴볼게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질문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이지수 대표님이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뭐 춤을 확 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사실 면접에서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또 따로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조직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 관리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잘못하면 돌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감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뭐 저 같으면 첫 번째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답안이 있어서 일단 지중생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음악 감상이 가장 많더라고요. 답변하는. 네네네. 독서, 음악 감상, 이제 뭐 커피 마시기, 뭐 또 걷기,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감정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실제로 답변을 한다면 저는 음악 감상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음악의 장르는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클래식입니다. 저는 특별히 피아노 협주곡을 좋아하고요. 그 피아니스트로는 랑랑, 그리고 이제 한국 피아니스트로는 김선욱, 이진상 씨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음악 감상을 하는 데는 그냥 제가 특별히 마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늘 그냥 평소에 즐겨하는 것이지 뭐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고자 해서 애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음악을 듣다 보면 제 그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이성을 찾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주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또 영화를 관람하는 쪽으로 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아마 저 사람은 평소에도 만약에 그 상사와의 갈등이 있을 때도 어떤 행동이 유발되기보다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분하게 마음 관리를 하는 것에서 좋은 이점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랑랑, 이진상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라는 구체적으로. 거죠. 왜냐하면 뭐 특기나 뭐 이런 취미가 뭡니까에 물을 때는요. 구체적으로 꼭 질문을 합니다. 면접관들은. 왜냐하면 이것이 모범 답안으로 그냥 누군가가 주로 대체적으로 하는 답변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혹시 좋아하는 클래식을 좋아한다 했는데 특히 어느 뭐 그 작곡가를 좋아하며 그럼 뭐 피아노 협직을 좋아한다 했는데 피아니스트를 누굴 좋아하는지 이렇게 묻게 되면 자기가 사실은 듣지 않다가 갑자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늘 듣던 이제 작곡가나 피아니스트를 잘 알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답을 하면 이것이 이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자꾸 깊이 논리 정연하게 내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꼭 보완하셔서 그 질문에 대비하시는 게 아마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성 있는 답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골 질문 넘어가 볼게요. 본인의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전공과 이제 좀 지원하는 직무가 다를 때 이 질문은 꼭 받죠. 예, 맞습니다. 직무와 연관성을 보기 위한 질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전공이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 가셔야 됩니다. 일단 솔직하게 제가 어떤 적성에 맞추기보다는 또 부모의 권유나 또는 이제 제 수능 성적에 맞춰서 제가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1, 2년 정도 제가 대학 생활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제 적성을 이제 발견했고 그때부터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전공이 있다면은 부전공으로 이런 어떤 부전공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방학 때 인턴으로 어떤 직무 관련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전공 지식도 어떤 지원 분야에 무관한 것이 아니고 저희 통섭적 사고를 갖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아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골 질문입니다. 이성 친구가 있나요? 이런 질문도 아주 자주 좀 질문이 된다고 하는데요. 질문의 의도를 일단 좀 파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 왜 하죠? 그러니까 왜 할까요? 이런 질문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게 직무 역량 또는 뭐 그 기업의 인재상과 부합이 되고 있는지 기업에서 추구하는 그런 역량 아니면 이제 사람으로서 됨됨이나 기본적인 인성, 가치관, 뭐 이성관, 품성 이런 거죠. 이 질문은 그런 쪽에 해당되겠네요. 이 사람이 어떤 품성과 어떤 이성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주 건전하고 바람직한 이성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이지수 대표님 나오셨는데 그 답변할 때 그 원칙 있죠. 저번에 말씀하신 거.
결근방 말입니까? 결근방. 네. 그러니까 모든 답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결근방인 것 같아요. 예. 결과부터 말씀드리고 네. 근거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방법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베스트 워스트 지금 뭐 예시가 나와 있는데 보면 이 워스트 같은 경우는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동문서답 또는 그냥 자기 중심, 이 듣는 사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베스트 답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단답형의 폐쇄형 질문을 했지만 이 서술형으로 답변을 하면서 직장과 이성 간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연계성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죠. 내가 이게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또 취업을 하게 된다면 한번 괜찮은 남자를 만나보겠다. 이게 직장이 내 이성관하고 이런 관련이 있다. 이런 점이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잘 연결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동떨어진 질문이 아니라는 걸 좀 파악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재미없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잘하겠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뭐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이나 프로젝트성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꼭 던져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면접이라면은 5월에 결혼하기로 만약에 약속이 돼 있다면은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성이 있다면은 이게 면접관이 뽑으면은 또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혹시 애 놓으면 프로젝트 중간에 가야 되는 이런 어떤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좀 지혜롭게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제 아내가 대한항공 시험 볼 때 이 질문이 나왔대요. 왜냐면 나이가 실제로. 많은 상태여서 네.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해서 붙었냐면은 저랑 사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남자친구가 아직 없습니다. 제 여성으로서의 저의 인생 최고의 목표는 결혼입니다. 그러나 그 여성 이전에 취업 준비생으로서 최고의 목표는 대한항공 입사입니다. 대한항공 입사를 이룬 후에 저의 결혼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물론 대한항공 날개를 달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아주 재치 있게 답변을 했네요. 그래서 답변을 하고 저랑 네. 엄청나게 싸웠던 그런 경험이. 성공하고 사랑은 굴이 가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뭐 아무튼 네. 퇴사했습니다. 자, 7번째 질문, 단골 질문 넘어가 볼게요. 네. 취업을 위해서 본인이 준비한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제가 취업을 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라는 것은 스펙이나 의학 실력 이런 것은요 사회적이나 어떤 그 점수로 매겨지는 기준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노력했지라고 답변하는 게 사실 정말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의 의도는 취업을 위해서 당신의 스토리를 내놔라.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보겠다. 그런 의도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제가 답변을 한다면 아마 또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물었더니 첫 번째가 남 앞에서 제 의사를 밝히는 일입니다라고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라면 저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면접관 앞에서 제 의사와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 일을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준비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 사례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2가지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노트에는 제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구어체로 작성해서 나는 지금 뭘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말을 이제 이것이 암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말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지자체나 이제 대기업에서는 제가 강연을 가기 전에 원고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입금의 힘인데요, 이것도. 강의만 하면 이제 페이가 똑 떨어지는데 이제 원고까지 주면 페이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저는 입금의 힘으로 버티기 때문에 이때도 제가 열심히 원고를 써야 되는데 뭐 올 때마다 원고를 쓴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노트에는 원고를 쓰는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 결근방 방식으로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언제 어디서 전화가 오면 네 하고 이메일을 그냥 그대로 발송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이것은 원고용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고를 쓰다 보면 본인이 논리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근거들이 확실히 본인이 인지하게 됩니다. 남이 써준 게 아니라 내가 썼기 때문이죠. 그렇게 2가지 노트를 준비했더니 제가 이렇게 면접관님에게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면서 10년 동안 이 노트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라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정말 열정 있는 취준생활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제 자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시각적인 효과까지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얼굴이 글로벌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는 동남아시아, 입술은 이제 뭐 저기 미국 이런 식으로 이국적으로. 도저히 이국적이라 표현하기는 애매모호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왔는데 왜 면접에서 30번 이상을 떨어졌는지 이해가 될 만큼 문 열고 들어오는
들어오는 동시에 제가 문을 닫으라 싶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저도 사실은 막연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진 실력은 상당히 좋았는데 면접에서 인상이 이제 그렇게 좀 험하다 보니까 아마 계속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 도대체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S기업입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니 했더니 자기 자료를 하루는 이만큼 가져오는데 안스탕면 박스 한 박스를 들고 옵니다. 근데 그 학교 입사하기 위해서 본인이 군대도 갔다 왔죠. 한 8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두고 삼성이라는 자기 슬로건을 이제 내세우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길래 그럼 좋다. 다음 면접장에는 이 라면 박스를 들고 가자. 실제로 합격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얼굴이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 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미남으로 통한다고 하네요. 물론 본인 얘기인데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이 회사에 오고 싶은지 그런 열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좋은 팁을 또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8번째 단골 질문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라는 질문도 아주 종종 나온다고 하는데요. 뭐 자소서 항목으로도 우리가 좀 자주 생각을 해봤던 문제 같기도 하고 사전에 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있겠죠. 네, 이거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요. 모든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때 꼭 자기소개서 아니면 면접 때는 꼭 질문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시기 전에 일단 그 회사의 연차별 직급 체계를 먼저 좀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15년이면 2020년에 이 회사의 비전이라는 게 있고 그 성장률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했을 때 또 향후 10년의 성장률을 본인이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의 직급 체계, 예를 들어서 10년 차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간부 초봉 차인데 제가 간부 1년 차로서 우리 회사 제가 예상했을 때 앞으로 10년 뒤에는 2025년에는 어떤 정도의 목표가 달성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간부로서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원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를 말해주는 게 좋고요. 거기서만 끝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일단 안정된 가정을 꾸려서 가와 만사성이라는 걸 몸소 실천해 보겠습니다. 꼭 회사에 대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10년 차가 됐을 때 회사에서 기여를 잘한다는 얘기와 함께 자기 스스로가 안정된 가정 속에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겠다라고까지 표현해 주시면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탄탄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자, 9번째 단골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신의 특기가 뭡니까? 특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 많이 나오죠, 노 대표님? 예, 많이 나. 이런 특기 들으면 언뜻 예체능 분야로 이렇게 특기로 생각하는 취준생이 많습니다. 또 남보다 잘하는 것이라든가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 특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기의 질문 특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기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직무와 관련된 속성과 역량을 같이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기를 계속 쓰고 있다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계속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일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꼼꼼함과 성실함이 제 업무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바둑을 좋아해서 바둑이 이제 1급이라면은 저는 어떤 바둑이 1급입니다. 미생 드라마에서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이란 없다라는 명대사처럼 바둑을 하면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직무 관련 경험과 이런 열정이 있기에 이 회사에 의미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기를 이렇게 답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느냐 나름인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10번째 단골 질문인데 받고 싶은 연봉은 얼마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뭐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러게 어렵죠. 뭐니 해도 머니이기 때문에 뭐 직장을 생각할 때 이 연봉에 대한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경력사원이 아니고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들은 사실 그 능력이 업무로서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그 연봉에 관한 거를 직접적으로 얼마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선택해서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신입사원 기간 동안에는 회사가 투자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그런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지급하는 연봉을
이렇게 수용을 하겠다 그래요. 하는 식의 예.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잠시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에도 좀 당당하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본인의 원하는 연봉을 어떠세요? 일단 예. 첫 번째 질문을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바로 대답하는 거는 저는 좀 전에 김정희 위원님처럼 네.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신입사원으로서는 회사에서 정해진 내규에 따라서 그쵸. 받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제 목표는 얼마를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얼마라는 책정 기준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여러분들 보통 대기업들 같은 경우나 상장된 기업은 금융감독 시스템 그 전자공시에 보면은 다트에 보면은 그 회사의 인원수가 있고요.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나눠보면 인당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 인당 매출액 이상을 제가 달성할 수 있는 밥값, 몸값을 해낼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네. 그 대답 하나에서 그 면접관들에게 뭘 어필할 수 있냐.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만큼 준비를 하고 왔구나. 찾아봤다. 그리고 내 몸값을 예. 이 정도로 올릴 만한 준비가 된 친구구나. 이거를 거기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100% 면접 기출 문제 대비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어떤 요령을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또 이제 자유복장이라고 해서 면접 때 복장도 뭐 맞아요. 자유롭게 입어라 뭐 예.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자유복장이라고 하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냥 면접에 그냥 정장이 딱 사실은 좋죠. 그러니까요. 네, 뭐 100군데 똑같은 거 입고 와도 아무도 모르고. 네, 면접의 기본은 사실 그냥 정장 차림이죠. 근데 자유복장을 명시할 때는 너의 개성을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직무 관련해서 개성을 부각하면 더욱더 뚜렷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요. 네. 짙은 상의에 뭐 하의를 밝게 입으시게 된다면 좀 센스가 있어 보입니다. 감각이 있어 보이는 복장으로 신선함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밝은색 상의에 이제 짙은색 하의를 입으면 안정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들이 자유복장을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 좀 더 예쁘게 아름답게 그래서 여성 그 치마 정장을 많이 입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개성을 부각시킬 때는 여성은 여성성을 좀 배제한 중성적인 느낌으로 바지 정장을 입고 이렇게 색깔을 그 나누어서 입는다면 아마 좀 더 커리어가 돋보이는 일 잘하는 여성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남성 지원자분들은 이제 자크 내려졌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런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긴장해서 화장실에서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면접관이라면 귀여울 것 같아. 너무 긴장했구나. 뭐 이렇게. 그것도 이제 어떻게 생겼냐 나름인데 아무튼 꼭 체크하시고요. 네. 끝으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진짜 공채 초식에 맞아요. 네, 예, 좀 이제 정말 흘러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네. 용기 내는 한 말씀씩 전해주시죠. 예. 대표님부터. 오늘 어떤 특정 회사의 어떤 예상 질문이 아니고 대부분 회사에서 어떤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스포츠는 그냥 아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되시고 또 이렇게 면접자가 되시고 해가지고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또 면접자명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김정일 위원님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취업이 누구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되고 싶고 바라고 싶고 그래 갖고 싶고 원하는 간절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취업의 성공이 열릴 거로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지수 대표님도요? 네, 저는 대기만성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요. 정말 난 대기만성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늙음하게 잘 되는 거 보면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면 대기만성인 것 같습니다. 네. 작은 그릇은 빨리 빚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빨리 성공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대기만성은 큰 그릇은 큰 솥은 큰 종은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에 바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걱정보다는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낼 텐데 오늘 조금 더 내가 한 발 더 물러서서 더 도둠하기 위해서 오늘 시작하는 단계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대기만성 기억하시고 오늘 목표를 종이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3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내가 종이에 쓰게 되면 보게 돼 있습니다. 보면 하게 돼 있고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다, 한다, 된다 순으로 성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비전을 종이에 적는 숙제 한번 제가 내보겠습니다. 네. 꼭 쓰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류정석 대표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취업은 방정식이 아닙니다. 어떤 정해진 룰이나 공식대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가이드가 있고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취업의 정석입니다. 네, 참고로 저는 유정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취업 준비를 하실 때 특히 이게 면접 코너잖아요. 면접 답변을 하실 때 1인칭 시점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를 어떻게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제 경험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실패는 했지만 뭐를 느꼈습니다라고 해서 본인의 경험을 담은 1인칭 시점으로 답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마지막까지 아주 소중한 정보 전해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